근데 유비가 아까 막 뭘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한숨을 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정에서 나라를 위해 싸울 의병을 모집하는 방이었습니다. 이 무렵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황건적의 날. 황건적의 날. 184년이었습니다.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리겠다면서 우두머리 장각을 중심으로 누런 두건을 쓴 이들이 일으킨 봉기, 바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나라 곳곳에는 지진, 홍수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났고요. 끝내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있었거든요. 안 좋았구나. 그런데 이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한 이 조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우두머리 장각이 낙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주 지역에서 부적과 치료약을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장각 주변에 모인 백성들의 숫자는 약 50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50만 명? 공짜 부적 받으러 온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와. 50만 명이나? 한꺼번에 다 모인 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다 통계를 내면 한 50만쯤 되지 않았을까? 각 지역에서 다 지부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황건적이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리겠다? 이거 사실 평범한 백성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다 아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유비가 한숨을 쉬고 있었던 이유, 난이 일어나기 전 세간에 떠돌던 요상한 소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마땅히 누런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런 예언이라고 무슨 써져 있어요. 말이지? 길하리라? 길하리라는 건 좋은, 천하가 크게 좋은 길하리라. 뜻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천명이라고 했어요. 후한 왕조는 푸른 하늘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죽었다는 말은 한나라의 정통성이 이제 사라졌다. 아, 그럼 이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누런. 누런 거. 어. 황건적의 나라가 오리라.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어. 자, 그러면 이 요상한 소문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 우두머리 장각. 맞습니다. 바로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장각이 직접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장각은요,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지금 천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애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각은요, 후한의 황제를 패하고 스스로 나라를 집어삼킬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모였으면 권력욕이 지금 생기는 해야지. 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마음이, 자, 뇌물로 조정 관리들을 포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와. 그런데 거사를 일으키기 바로 직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각의 부하가 배신한 거예요. 다급해진 장각은요, 곧장 난을 바로 일으킵니다. 오. 그리고 이 장각의 목표가 된 곳은 바로 황제가 있는 수도 낙양. 각양. 여기가 목표가 된 거예요. 자, 목표 가야 되는데 아까 몇 명? 50만. 엄청난 보급품이 필요하겠죠? 과연 이 황건적은 이 많은 보급품을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이게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약탈하고 아, 그럼 너무 나빴다. 그러니까 이게 위세등등하잖아요. 모이면. 근데 50만 명 모였잖아요. 자기들은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대의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막 엄청 안 좋은 행동들만 했을 것 같아요.
황건적은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면서 그 보급품을 채워나갑니다. 아, 그래 나빴네. 민심을 얻은 듯했지만 민심을 잃어버린 그 집단이 황건적이 돼버린 거죠. 당지 백성들이 왜 이 장각을 따라서 반란에 참여를 했을까요? 이게 좀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잖아요. 이 사이비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의반, 타의반을 좀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거 아닌데 싶은데 또 빠져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거의 동조해 버리는 거죠. 사실 이때 그래서 한나라 정부가 무조건 진압만 하지 말고 그 체제 내 개혁 방안을 좀 얘기해 주면서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황건적에게 나라를 넘길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뜻이 있는 청년들이 의병 모집 방 앞에 모여든 거예요. 때마침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유비와 장비가 우연히 함께 이 방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비에게 왜 그렇게 한숨을 쉬셔? 라는 이 호통을 들은 유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뭐라 막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너무 답답하고 이 현실이 황건적도 지금 문제지만 정부가 막 깨끗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유비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꼴이 뒤숭숭한데 내 힘이 부족한 게 한탄스러워서 그럼. 나라 꼴은 엉망진창인데 그저 지켜봐야 하는 그 소시민의 그 안타까움 이런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라 꼴 때문에 이게 내가 뭐 더 할 수 없는 게 스스로가 한탄스러운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신삼국지 첫 번째 결정적인 대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물려받은 농장과 땅이 있소.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큰 일을 해보지 않겠소? 야, 우렁차다 우렁차. 진짜 큰 일 해보자. 한번 의병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납니다. 백정이라던 장비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자예요. 교수님 당시에 백정이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었나요? 맞아요. 한대 초기의 역사서 사기 화시결전을 보면은 돼지 한 250마리 기르잖아요. 그러면 재우람 맘먹는 부를 누렸다고 해요. 실제 기록이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기원전 81년에 나온 환관의 염철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 돼지고기 한 마리 가격이 밭 200평에서 나온 1년 수입하고 비슷했대요. 근데 거기다가 장비는 이 백정 요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집도 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뭐죠? 영앤리치. 영앤리치. 게다가 젊은 CEO. 그러니까 유비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던 거죠. 자산가였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